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과 관련된 교재 내용으로는 이게 마지막 노트가 되고요. 이 노트에서는 컴파운드 패턴이라는 개념을 좀 소개를 하고 그 컴파운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MVC 패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패턴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패턴을, 어떤 응용을 만들 때 하나의 패턴만 써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 가지 패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다루는 챕터가 되겠고요. 컴파운드 패턴은 여러 개의 설계 패턴을 모아서 새로운 좀 더 큰 패턴을 만들 경우에는 그 패턴을 컴파운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MVC 패턴은 이 MVC 패턴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설계 패턴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VC 패턴을 컴파운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MVC 패턴을 분류할 때 이 MVC를 컴파운드 패턴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아키텍처 패턴이라 그래요. 아키텍처 패턴.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 있고 아키텍처 패턴이 있습니다. 디자인 패턴은 어떤 응용을 개발할 때 응용의 어떤 아주 작은 일부분의 패턴을 적용하는 거를 우리가 설계 패턴이라 그러는 거고, 아키텍처 패턴은 응용 전체를 어떤 패턴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합니다. MVC 패턴은 전체 응용을 모델 뷰 컨트롤러로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MVC 패턴은 조금 후반부에 가서 살펴보고, 먼저 여러 가지 패턴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또 오리 예제인데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다른 기능을 추가하게 됐어요. 그때 어떤 패턴을 써서 추가하지? 그래서 패턴을 써서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라 하게 되는데, 각각 패턴을 적용할 때 OCP 형태로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 만든 코드는 별로 손은 안 대고, 아니면 최소한 상태에서 새로운 기능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쭉 한번 훑어볼게요. 이 오리 예제를. 우선 처음으로 이 만든 거는 오리 소리를 내는 응용을 만든 거예요. 오리 소리. 그래서 어떤 오리들은 깨깨 거리고, 또 깨깨 거리는 게 아니라 이런 러버 덕처럼 고무 오리는 삑삑 거리고요. 또 오리 호출기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오리 호출기, 오리 소리를 흉내내는 호출기가 있는데 호랑이처럼 불면은 또 오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얘는 조금 더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하나의 리모컨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요 인터페이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얘도 처리할 수 있고, 얘도 처리할 수 있고, 얘도 처리할 수 있고, 얘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간단한 예제인 거고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었냐면은 이 예제에다가 거위를 쓰고 싶은 거예요. 거위를 쓰고 싶다. 근데 거위는 꽥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위는 꽥이라는 메소드를 안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뭐 간단하게 거위를 수정해 가지고 꽥 메소드를 거위에 맞게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근데 늘 원하는 건 OCP, 기존 거위 클래스는 손을 대지 않고 그 거위 클래스를 이 응용에 가져와서 거위의 소리도 꽥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패턴 쓰면 돼?
꽥이란 메소드 없는데 꽥이란 메소드를 가지게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패턴 써요? 어댑터 패턴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댑터 패턴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거 잘 보세요. 다음 주 이렇게 우리가 시험 보는데 이제 우리가 시험 볼 그런 내용들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죠. 그래서 어댑터 패턴인데 어댑터 패턴은 또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댑터 패턴은 어댑터 패턴 중에 어떤 어댑터 패턴이에요? 어떤 형식이에요? 어댑터 패턴은 크게 클래스 어댑터, 객체 어댑터가 있는데 얘는 무슨 어떤 애요? 객체 어댑터죠. 그래서 이 객체 어댑터를 만든 거죠. 어댑티가 얘가 되는 거고 얘는 홍라고 하는 메소드가 갖고 있고 꽥은 안 갖고 있어서 이 홍이라는 걸 꽥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어댑터 패턴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도 만들어진 오리소리 응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댑터 패턴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능을 또 하나 추가하고 싶었어요. 어떤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냐면 오리가 꽥꽥한 횟수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요거 언제 봤어요? 꽥꽥한 횟수. 중간 시험에 나왔죠. 안 냈나? 중간 시험에 나왔었죠. 그렇죠? 여기서 갖고 온 문제인데요. 오리가 꽥꽥한 횟수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오리를 꽥꽥한 개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스태틱 멤버 변수 하나 둬가지고 모든 꽥 메소드에서 이 카운터를 증가시키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다 고쳐야 돼. 모든 애들의 메소드를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기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소화시켜가지고 이 꽥꽥한 횟수를 계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데코레이터를 써서 이게 데코레이터라는 측면도 되고 프록시, 스마트 프록시 같은 형태라고 보기도 괜찮죠. 어쨌든 뭐 스마트 프록시도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둘 다 뭐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꽥꽥 카운터를 해주는 데코레이터 패턴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를 얘로, 그러니까 내가 꽥꽥 횟수, 꽥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한 횟수를 계산하고 싶은 애들은 이 꽥 카운터로 장식을 해준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명을 장식하든지 계속 요 스태틱 변수의 number of quacks 요 변수는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이 꽥꽥했는지를 알고 싶으면 요 메소드를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중간 시험에서 보긴 봤지만 이제 장식을 하는데 장식자 객체는 새로 다 만들죠. 그렇지만 이 장식자로 장식하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어떤 정보를 스태틱 변수에다가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스태틱 변수를 여전히 활용하는 거죠. 장식자를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 오리들을 생성할 때 꽤 카운터로 장식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장식된 애들을 가지고 꽥꽥을 실행하게 되면은 몇 번 꽥꽥했는지를 늘 알 수가 있겠죠. 요 get quacks를 불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스태틱 변수를 통해서 뭔가 축적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애를 장식하게 되면 이 장식자는 개별적으로 동작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커피 예제에서는 얘한테는 모카나 뭐 휘블 이렇게 장식하는 그 커피에게만 적용이 되는 건데, 이 장식자는 그때 봤던 커피를 장식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이제 장식을 개별 객체를 뉴에서 생성하지만 이 장식자는 늘 똑같은 스태틱 변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get 카운터로 장식하게 되면은 이 get 카운터 장식된 모든 애들, 서로 다른 장식자로 장식이 되어 있지만 get 카운터로 깨끗한 횟수를 누적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늘 우리가 데코레이터 패턴을 만날 때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장식하는 게 번거로운 거예요. 늘 올바르게 장식을 해서 써야 되는데 까먹고 장식을 안 할 수도 있고 잘못 장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복잡하거나 복잡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뭘 또 적용할 수 있냐면은 생성 패턴 같은 거를 적용할 수가 있죠. 생성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팩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abstract factory 패턴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죠. 추상 팩토리는 원래 뭐예요? 내가 써야 되는 애들인데 얘를 쓰면 얘를 같이 써야 되는 그런 거였죠. 우리가 피자를 만드는데 시카고 피자를 만들 때 써야 되는 재료들이 있는데 뭐 이 빵을 선택하면 이 야채를 같이 써야 된다. 뭐 이럴 때 우리가 abstract factory를 만들어서 이 메소드로 통해서 생성된 애들은 같이 이제 맞게 써주는 거죠. 근데 얘는 그런 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애들을 똑같은 걸로 장식해서 만들어주는 그냥 팩토리인 거죠. 그래서 얘를 abstract factory 패턴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과는 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는 패턴이지만 그 패턴의 목적대로 꼭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응용에 또는 우리가 필요한 형태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의 핵심은 어떤 거를 객체들을 생성할 때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이 번거롭거나 복잡해. 그럼 그 복잡한 거를 늘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추상화해주면 좋죠. 모듈화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함수들을 만들어가지고 모아가지고 팩토리 메소드만 갖고 있는 관련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이런 유틸리티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팩토리를 딱 해서 넘겨주면은 이 안에서는 늘 이 팩토리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게 되겠고, 그럼 이 팩토리를 이용해서 생성된 애들은 다 get 카운터로 장식이 된 상태에서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써서 괜찮게 썼는데 약간 또 확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확장하고 싶냐면은 개별적으로 오리들을 관리해야 돼요. 하나씩 생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오리들을 어떻게 묶어가지고 처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개별 오리의 묶음이나 똑같은 리모컨으로 똑같이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패턴을 우리가 또 여기에 적용할 수 있어요? 개별과 개별의 묶음을 같이 취급한다. 한 마리가 되든 여러 마리가 되든 똑같은 리모컨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컴포짓 패턴, 합성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성 패턴은 뭔가 트리 구조로 객체들을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이미지보다는
개별과 개별의 묶음을 같은 리모컨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관리하게 되면 이 묶음들은 묶음의 묶음으로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리 구조 형태로 되겠죠. 자연스럽게. 근데 처음부터 트리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개별과 개별의 묶음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처리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합성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합성 패턴 만들면 뭐 노드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뭐만 추가하고 있어요? 얘 하나만 추가되는 거예요. 개별 오리들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원래는 그 합성 패턴에서는 노드, 넌 리프, 리프 이렇게 세 가지 클래스를 만들어서 뭔가 만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별들은 있고 또 얘네들을 어떤 리모컨으로 처리하고 싶은지는 이미 있어요. 퀘커볼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거예요. 뭐만 만들면 돼요? 이 개별들의 묶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럭이라고 하는 오리떼라고 하는 걸 만들고, 오리떼 이 합성 패턴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오리들을 깨끗한 애들을 유지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자료 구조를 뭔가 쓰게 되겠죠. 리스트 자료 구조를 쓰게 되겠고, 뭐 보통은 add, remove, 뭐 get child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꼭 늘 합성 패턴 쓴다고 해서 add, remove, get child 세 가지 메소드를 넣어야 되는 건 아니죠. 내가 필요하면 넣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여긴 뭐만 해? add만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꽥꽥 하는 메소드는 한 마리가 아니라 여기 유지하고 있는 애들만큼 꽥꽥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쓰는 요건 뭐예요? 여기서 쓰는 것도 또 패턴이죠. 반복자 패턴을 쓰는 거예요. 이 자료 구조에 저장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방문하면서 걔네들의 꽥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컴포즈 패턴 쓰고, 컴포즈 패턴을 쓰게 되면은 늘 그 컴포짓 노드의 경우에는 반복자 패턴을 또 이용해서 보통 연산들을 구현하겠죠. 여기에 유지된 애들만큼 강작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리모컨 갖고 꽥은 늘 플럭이든 개별 오리든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리모컨으로는 add는 못 하는 거죠. add는 못 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컴포짓 패턴에는 기본적인 노드가 있고 중간 노드 단말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막 그 add, remove, get child를 넣는데 항상 꼭 그렇게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응용에 맞게 내 응용의 필요에 의해서 처리하면 돼요. 핵심은 내 응용에서 개별과 개별의 묶음을 똑같은 리모컨으로 처리하고 싶구나, 이것만 생각하고 구현을 하면 되겠고, 내 응용에 맞게끔 이제 그 메소드들을 넣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오리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오리들을 넣고 또 이 flock of ducks에 또 다른 flock 자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트리 구조 형태로 얘가 유지하고 있는 거고, 얘를 전달하면은 그 트리 구조에 있는 모든 오리들이 꽥꽥할 거고, 그 오리들이 꽥꽥한 것들을 또 카운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 패턴까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지금까지 온 거 보면은 뭘 썼어? 처음에 어댑터 패턴 썼었죠. 그 다음에 데코레이터 패턴 썼고, 그 다음에 팩토리 패턴 썼고, 팩토리는 조금 특별한 팩토리라고 얘기하기 좀 거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포짓 패턴, 또 컴포짓 패턴을 구현하면서 반복자 패턴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뭘 하고 싶냐면은 오리를 개별적으로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오리 학자가 나오는데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리 학자가 있는데 이 오리 학자는 어떤 특정한 오리가 깨끗하면은 통보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얘가 깨끗했을 때 통보받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리를 관찰자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어떤 이미 있는 애를 관찰자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관찰 대상으로 만들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브젝트로 만들어줘야 되겠고, 서브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메소드들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register observer, remove observer, notify observer 세 개의 메소드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애들은 요 쾌커블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 메소드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오리에 적용할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지점이 있어요. 쾌커블이 있었죠. 지금 요 오리 관찰하기 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쾌커블이 있고 얘를 상속해서 이런 식으로 상속 관계가 있은 거죠. 근데 우리를 뭘 하고 싶으냐면은 요 애들을 모두 관찰 대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서브젝트 인터페이스를 얘네들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쾌커블 자체에다가 register observer, remove observer, notify observer를 여기다가 직접 추가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직접 추가를 하면은 이제 OCP는 아닌 거죠. 다 바꿔야 되니까 여기다 추가를 안 했어요. 여기다 추가를 안 하면 그 다음에 저런 꽤 observer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얘를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얘를 어디다 놔야 가장 최소화시킬까? 전체적인 그림에서 수정을 가장 적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는 꾀껍을 아래다가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가 얘를 넣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요 사이에다 넣으면 요 사이에다 넣으면은 원래 멜로독은 뭘 임플리멘트 하고 있어요? 얘를 임플리멘트 하고 있죠. 그러면 요 사이에다 넣으면 얘가 만약 implements 퀘커볼 이렇게 만들어요.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얘 만드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수정해야 되죠. 원래는 퀘커볼을 임플리멘트 하고 있는데 이제는 걔를 임플리멘트 하는 게 아니라 퀘 오브저버블을 임플리멘트 하도록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디다 하고 있어요? 요 중간에 하지 않고 요 위에다 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애를 상속받고 있는데 얘의 조상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얘의 클래스 자체는 안 바뀌죠. 이 클래스 자체는 안 바뀌어요. 뭐만 바뀌어? 이 안에 있는 이제 이것들을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정의를 해주는 건 차이가 없는데, 위에 놓는 거하고 아래 놓는 거하고 얘네들이 그 클래스 정의 있잖아요. 첫 줄. 자바 같은 건 public class, 멜로독, implements 뭐 했는데 그 implements 뭐를 수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밑에다가 이제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가 있을 때
새로운 클래스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때 얘의 밑으로 넣는 게 있고 루트로 넣는 게 있고 얘의 자식으로 넣는 게 아니라 얘의 부모로 새 클래스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이 과연 내 응용에서 더 덜 수정이 필요할까? 더 효과적일까? 이제 생각해서 얘의 자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얘의 부모로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던 얘의 부모를 넣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얘의 자식으로 넣을 때 똑같아. 자식으로 넣거나 부모로 넣을 때 늘 우리가 상속관계에서는 뭘 생각해야 돼? 상속관계는 항상 뭐가 성립해야 돼요? 이세이가 성립해야 되는 거지. 새로운 거 추가하는데 이세이 관계가 전혀 안 맞는 애. 그리고 얘가 위로 갔는데 이세이가 영 어색해. 그러면 이건 적절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꽤 오버버블이 위로 가나 밑으로 가나 그렇게 어색한 건 없어요. 그렇죠? 퀵 오버버블이 퀵커블의 아래로 가도 퀵 오버버블 한 애들은 퀵커블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퀵 오버버블이면 퀵커블 한 거니까 얘네들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크게 어색한 건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부모로 가기가 클래스 이름 자체가 그 성질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초이스할 때 자식으로 부모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뭘 생각해야 돼요? 위로 넣으면 좀 더 수정이 줄어들 것 같은데 위로 넣었을 때 이제 그 이세의 관계가 계속 문제없이 성립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얘를 얘의 밑으로 넣는 게 아니라 위에 넣었어요. 위에. 그래서 이세에 문제가 없나 상위에 넣을 건지 하위에 넣을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이세가 잘 맞아줘야 돼요. 그런데 항상 이런 애의 고민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넣었어. 여기까지는 좋아. 그러면은 이제는 얘네들이 관찰 대상으로 역할을 하려면 뭘 구현하고 있어야 돼? 얘네들이 관찰 대상의 역할을 하려면 요 두 개, Register Observer, Notify Observer를 뭘 해야 돼? 재정이 해줘야 되지. 재정해서 얘네들이 올바르게 그 관찰자를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관찰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도 다 넣어줘야 돼. 그러면 뭐가 돼? 코드가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찰 대상을 우리가 abstract 클래스로 만들면 좋은데, 그쵸? abstract 클래스로 만들면은 이 register observer, remove observer, notify observer 코드를 한 번만 만들어서 모든 관찰 대상이 그냥 쓰도록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OCP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이 관찰 대상을 해야 된다. 이 오리들을 관찰 대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조금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얘네들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코드 중복 없이 여기다 넣어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디폴트로 넣어서 얘를 추가한다고 해서 얘네들을 다 실행해야 되는 건 아니야. 만약에 아까처럼 여기 밑에 뭐가 있었냐면은 러버덕이 있었고 고무오리가 있었고 오리 호출하기가 있었죠. 고무오리나 오리 호출하기는 관찰 대상이 아니야. 관찰 대상으로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디폴트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봤으면 좋은 게 왜 얘가
디폴트로 빈 메소드로 넣는지 그거 하나 생각해 주시고요. 얘를 얘 밑으로 아니라 위로 넣는지 그 지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중복 코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observable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관찰 대상이 갖고 있어야 되는 기능들을 여기에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 만든 내용을 어떻게 얘네들이 쓰게끔 할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데, 첫 번째 방법은 이 만든 애를 얘가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관찰 대상과 관련된 코드를 별도 만들었어요.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기 싫어서 별도 만들었는데, 이 별도 만든 거를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extends 뭔가 하는 게 아니라 has a로 추가하고 있는 거죠. has a로 관찰 대상을 할 수 있는 애를 유지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요 두 개 메소드를 추가하고 얘한테 위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 중복을 없애려고 이 애들을 구현한 클래스 하나 만들고, 이 클래스를 얘네들이 관찰 대상을 만들고 싶은 애들은 has a로 유지해서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멜로덕을 관찰 대상으로 이제 바꾼데 성공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은 오리대를 만들었을 때의 어떤 적용이 계속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보통 얘를 요 장식자로 장식해서 처리했는데 장식해도 얘 동작에 문제가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데, 플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얘를 유지할 이유는 없어요. 이 자체가 관찰 대상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 얘가 유지하는 요 애들이 관찰 대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register observer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플럭에 내가 관찰 대상을 여기에 요 플럭에 관찰자를 등록하게 되면은 얘가 유지하는 모든 애들 오리들을 관찰할 수 있게끔 등록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notify observer는 얘가 할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개별적으로 깨끗하면 그때 notify 해주는 거니까 얘가 플럭 자체가 notify observer를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register observer만 추가를 하게 되면 되고, 얘는 요거는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오리대로 오리들을 묶고더라도 관찰자가 그 오리대에 소속된 오리들을 관찰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관찰자를 만들고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요 앞에서 만든 이 오리대에 있는 모든 오리들을 요 오리 학자가 이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관찰은 장식자의 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죠. 얘로 장식하든 안 하든 얘가 장식한다고 해서 이 관찰 기능이 상실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다시 처음부터 요 예제를 생각해 보면은
오리 소리를 내는 응용을 만들었는데 이 오리 소리 내는 응용에 거위를 추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적용해요? 어댑터 패턴을 적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 오리들이 꽥꽥을 몇 번 했는지 횟수를 계산하고 싶어. 카운트 측정하고 싶어. 그래서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뭘 적용했어요? 데코레이터 패턴, 장식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장식 패턴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객체들의 생성이 복잡해졌어요. 그 복잡해진 거를 단순화시켜주기 위해서 팩토리 패턴 같은 거를 약간 응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를 개별적으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오리들의 묶음을 묶어가지고 관리할 수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뭘 적용해요? 합성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컴포지 패턴을 적용했고, 컴포지 패턴은 늘 그 내부적으로 연산을 구현할 때 반복적 패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오리들이 꽥꽥했을 때 능동적으로 오리학자가 통보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관찰자 패턴을 여기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애를 관찰 대상으로 어떻게 바꾸냐? 여기가 조금 복잡했죠. 그래서 서브젝트와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기존의 오리 리모컨, 그 꽥 리모컨의 상위로 들어갔고, 상위로 들어가면서 디폴트 메소드를 추가해서 얘 모든 애들들이 다 관찰 대상으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없게끔 해줬어요. 디폴트로 추가해서. 그래서 오리 호루라기나 그 고무오리, 장난감 고무오리는 관찰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코드를 굳이 구현 안 해도 되게끔 만들었고, 멜로덕이나 레드헤드덕이나 뭐 필요하면 거위도 이제 관찰 대상으로 바꿀 수 있는데, 관찰 대상을 바꾸려면은 저 레지스터 오브저버, 노티파이 오브저버들을 개별적으로 다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리 종류가 100개다. 그럼 100개에다가 다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구현한 클래스 하나 만들고, 얘네들은 걔를 다 여기다가 중복해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로 만들어진 클래스를 어떻게 유지했어요? 해세이로 유지해서 관찰 대상 코드를, 필요한 코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세이로 이용하는 게, 해세이로 그 기존 애를 관찰 대상으로 만드는 게 유일한 방법이냐?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그 오리가 꽥꽥할 때 이 오리가 몇 번 꽥꽥했는지를 카운트하기 위해서 뭘 썼냐면은 장식 패턴을 썼었어요. 근데 실제 오리를 관찰 대상으로 바꿀 때도 장식 패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오리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로 장식하게 되면은 그 오리는 서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로덕에는 추가적으로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아까는 얘를 관찰 대상 만들기 위해서 뭘 했어요? 이 객체를 해세이로 유지했죠. 근데 이제 이 장식 패턴을 쓰게 되면은 기존 멜로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 카운터도 수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자동 포장해주는 덕 오브저버 팩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얘네들을 쓰려면은 플러그에 대한 수정은 필요해요. 플러그에 대한 수정은 필요하지만 이제 이 개별 오리를 관찰 대상으로 만드는 방법에는 지금처럼 해세이를 이용하는 방법, 장식자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다. 하나는 개별 오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거고, 장식자를 이용하면
개별 오리의 클래스에 대한 수정은 수정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애를 관찰자로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다 직접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관찰 대상과 관련된 코드를 별도 만든 다음에 해세이로 유지해서 제공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장식 패턴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요 오리 예제를 살펴보니까 응용을 원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 만들고 또 필요하면은 얘를 수정하지 않고 또 패턴 적용해서 만들고, 또 거기 이제 새로운 기능 필요하면은 또 얘네들 안 수정하고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응용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아예 최초부터 우리 응용에 필요한 기능이 이거다. 그럼 이렇게 안 만들어요. 처음부터 설계를 예를 들면 오리의 꽥꽥수를 파악해야 되겠고, 그 오리를 개별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런 등등의 모든 요구사항을 처음에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겠죠. 처음부터 그걸 다 고려해서 더 깔끔한 설계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건 여러 가지 패턴을 함께 어울려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어떤 패턴을 적용할 때 기존의 애들들을 OCP 하는 형태대로 최소한 수정 없이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좀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응용을 만들 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이제 얘네들 수정하지 않고 OCP 형태로 패턴을 적용해서 새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어떤 필요한 기능들을 잘 분석해서 설계를 하면은 그렇게 OCP에서 덥덥덥덥 계속 붙여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깔끔한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만드는 게 뭔가 답인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컴파운드 패턴은 아닙니다. 개별 패턴들을 차례차례 적용한 것 뿐이지 얘가 컴파운드 패턴은 아닙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패턴은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 자체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설계 패턴을 쓰는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복합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패턴들을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어떤 방법, 그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서 원래는 기존 챕터들에서 배웠던 내용도 있지만 새롭게 배우는 새로운 시각들을 주는 예제이기 때문에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예제입니다.